화려한 네온 사인이 일렁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겉보기에 활기차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불빛 중 일부는 누군가의 안식처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이들의 유일한 요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는 청년의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집안에 머무는 것을 넘어 사회와의 모든 심리적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이제 개인의 성격을 넘어선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된 무한 경쟁의 굴레는 청년들을 쉼없이 낭떠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좋은 성적과 대학교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정해진 성공 궤도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공포는 청년들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마음의 병을 키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사회라는 광장은 더 이상 기회의 장이 아닌 공포의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타인과의 시선을 피하며 자신만의 좁은 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그 짧은 순간에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지만 바깥 세상의 시선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은둔의 시작을 사회적 타살에 의한 자발적 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침묵은 집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며칠이었던 외출 금지가 주 단위로 그리고 달 단위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의 온도뿐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는 이들이 바깥 세상을 엿보는 유일한 잠망경이 됩니다. 가상의 세계에서는 누구도 성적을 묻지 않고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그아웃을 하는 순간 찾아오는 정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쌓여가는 배달 음식 용기들은 방 안의 시간이 멈춰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입니다.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은 생체 리듬을 파괴하고 정신적인 피로도를 극대화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초라하며 끝없는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는 이러한 은둔을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이웃의 시선이 두려운 부모들은 자녀의 상태를 숨기기에 급급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조차 가족들에게는 거대한 불안의 진동으로 다가옵니다. 대화가 끊긴 집안은 거대한 침묵의 감옥이 되어 모두를 고립시킵니다. 문제는 이런 은둔 청년들이 더 이상 소수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서울의 고시원과 원룸촌에는 수만 명의 청년들이 자신만의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취업난과 고물가라는 현실적인 벽은 이들의 탈출 의지를 원천 봉쇄합니다.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학습된 무력감은 이들을 침대 위로 눕게 만듭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들의 시계는 은둔을 시작한 그날에 멈춰 서 있습니다. 친구들의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일상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도태된 자가 갈 곳은 오직 4평 남짓한 이 방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잠시 머무는 공간이지만 이들에게는 온 우주와도 같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은 현관 앞에 놓인 배달 음식 봉투를 들여오는 짧은 순간이 전부입니다. 배달 기사의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정적 속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사람의 온기보다 차가운 플라스틱 용기가 더 익숙해진 삶은 서서히 영혼을 마르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어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가두는 창살로 변해갑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 좁은 방으로 몰아넣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열쇠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온기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거대한 경쟁에서 도망쳐 숨을 수 있는 최후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강박적인 성공의 궤도 위에서 자라납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는 청년들에게 완벽에 대한 공포를 심어줍니다. 취업난과 경제적 불확실성은 노력이 배신당할 수 있다는 무력감을 만성화시킵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대한 전장과 다름없습니다. 방문을 잠그는 행위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사회적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치유를 위한 고통스러운 몸부림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립의 원인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극도로 민감한 한국 특유의 체면 문화는 실패한 청년들을 더욱 위축시킵니다. 비교가 일상이 된 SNS 세상 속에서 청년들의 자존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유일한 공간인 집으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고립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황폐화를 동시에 초래합니다. 이제는 이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와 활동가들이 조심스럽게 닫힌 문 너머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작은 배려와 공감의 한마디가 거대한 장벽을 허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길 때 청년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올 용기를 얻습니다.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숙제입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타인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고립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당신의 고립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집이라는 좁은 안식처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이 당신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발을 내디뎌도 좋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변화하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쟁의 엔진을 잠시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아야 할 때입니다. 고립된 방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세상의 밝은 빛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이 아픈 현상은 우리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고립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모든 청년이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적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고립의 벽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모일 때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숨어있던 아이들이 웃으며 광장으로 나오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집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립된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따뜻한 소통의 신호로 바뀌어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곁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마주하는 새로운 아침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오세요.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